네, 안녕하십니까. 야인시대 리턴주 최창준입니다. 네, 김도일입니다. 네,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추웠었는데 오늘부터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뭐 젊지는 않지만은 우통 벗고 지금 날씨에 한번 뛰어도 되는 날씨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오늘 중국 시장이 뭐 급락을 맞아가지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야간 선물지수 플러스 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이후에 중국 급락을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환율이 위안화랑 달러, 홍콩 달러까지 다 안정을 지금 형성한 상태에서 중국 시장만 떨어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콩도 올 만큼 와 있고, 우리 시장에 큰 데미지 없을 것이고, 종목별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 장이기 때문에, 밤새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강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아침부터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또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품 회사들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그 주제는 첫 번째 먼저 전기차 관련주 약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해 종합지수가 전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장 막판에 6% 이상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저점 이탈을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그냥 반갈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잘못하는 거거든요. 꼭 리스크 관리라는 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리스크 관리가 아니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수익 날 수 있는 타이밍과 찬스에서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기차 관련돼서 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를 보시면은요.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게 그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근데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중국 쪽, 빨간색 그 중국 쪽 판매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인데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은 그냥 정체되어 있습니다. 약간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기타 비중을 보게 되면 기타 비중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전기차 관련된 그런 최고 그런 수요가 많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성장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지금 활발하게 확대되는 시장은 중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중국의 상용차 관련돼서 LFP 배터리만 지원한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를 대부분 중국 업체, BYD라는 중국 업체에서 많이 생산하고요.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는 원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안정성은 높은 반면에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국내 LG화학하고 삼성 SDI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니콜, 코발트, 망간, NCM이라는 배터리는 약간 에너지 효율이 좋고 국내 업체들이 많이 만드는 건데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중국 시장이 가장 그 전기차 관련돼서 가장 성장성이 좋고 지금 친구의 판매량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 중국에서 일단 그 상용화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많이 생산하는 LFP 배터리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벌어지긴 했지만은 단기적 악재이면서 중기적 악재이고 장기적 악재는 안 되는데 일단 주식이라는 게 뭐죠? 눈앞에 보이는 게 먼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각국 정부에서 최근에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중국에서 같은 경우는 23일 날 중국 재정부 장관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기존의 전기차 보조금을 20% 낮추고
지금 2016년인데 2017년, 18년 아직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제 2016년도 1월 달인데 그죠? 그리고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40%까지 낮추겠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모두 다 폐지하겠다. 사실 이거는 뭐 그때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뭐랄까 조금 악재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 노르웨이가 지난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중단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조지아주도 지난해부터 $500 규모의 세제 혜택을 폐지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국가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관련돼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근데 이게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 계속 그런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대당 1,500만 원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 가지고 지속적인 국내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적에요. 일단 가장 즉각적으로 반한 게 중국에 관련된 상용차 관련돼서 이제 관련돼가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는 그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그쪽으로 한다. 이게 좀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전기차 판매 비중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오늘 뭐 진짜 이렇게 막 많이 빠진 건 제가 최근에 못 본 것 같거든요. 8% 정도 마감을 했는데 장 끝나기 전에 자료 작성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 하단부가 딱 위치하는 자리가 26만 원입니다. 26만 원. 요 정도 안 깨지면 괜찮아요. 26만 원. 그런다고 여기서 갑자기 무슨 뭐 급등을 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오늘 이제 4분기 LG화학 실적 발표 딱 장 마치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약간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시장 예측치보다.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LG화학 보유하신 분들 한 26만 원 정도 지지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만 원에서 뭐 31만 원 정도 요 사이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지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15년도 4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액은 3분기 대비했을 때 2.6% 감소가 되고 영업이익은 35%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측치는 약간 예측치보다 한 3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한 10%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적에는 매출액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50% 증가됐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렇게 뭐 실적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시장의 예측치가 조금 높았다. 왜? 분위기가 전기차 쪽으로 몰고 갔고 화학업종의 실적도 그런데도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도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보다 약간 못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LG화학의 수급 추이 보시면은 오늘 기관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0만 주 때려 팔았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그냥 뭐 영지금부터 시작해서 투징 다 때려 팔았고요. 외국인은 순매수 들어왔고 개인들이 최근에 며칠 동안에 매수했다. 그러니까 벌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수급 보시면 어떻죠? 외국인들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뭐 87,400원 끝났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관련돼서요. 삼성그룹의 삼성 SDI에서 만드는 제품이 배터리거든요. 대부분 배터리, 휴대폰, 뭐 노트북 여러 가지 관련된 배터리 쪽을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다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삼성의 휴대폰 사업 잘 안 됩니다. 판매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 내려갔습니다. 수익성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용 2차 전지 관련돼서 매출이 아직까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싸리 전기차 관련돼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액면으로 실적이 호전되거나 실적이 잘 나오는 LG화학을 매매하시지 굳이 삼성 SDI를 매매하실 필요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의 무게감도 그렇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SDI 오늘 하락은 뭐 어쨌든 간에 안타깝긴 하지만은 반등 올 때 정리하시고요. 내가 전기차 쪽이 좋거나 이쪽이 좋다 그러면 LG화학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폭이
어떻게 LG화학은 한 7, 8% 하락했는데 삼성 SDI는 2배 정도가 하락하잖아요. 14% 하락하면서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 그래도 얘는 10만 원 넘어가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8만 1,000원대, 8만 2,000원대 잡아드리고요. 올라간다 그랬을 때 한 9만 한 7, 8천 원대 정도 이렇게 혹시라도 반등이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수익 나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관련돼 가지고 그 기관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순매수 동향을 보니까 오늘 눈에 띄는 게 뭐죠? 보니까 최근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 있잖아요. 컴투스라든지 쇼박스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강세를 조금 보여줬고요. 그리고 SM이라든지 그리고 게임빌 이런 것들 이게 컨텐츠거든요. 게임 모바일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인바디, 인트론 바이오 여전히 바이오 쪽 오늘 많이 샀습니다.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컨텐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매수한 거 보니까 바텍 신고가입니다. 바텍 뷰옥스 신고가입니다. 오스템 인프런트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비, 쇼박스, 노엔 이렇게 보니까 뭐 콘텐츠 관련하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수했고요. 오늘 같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담았다는 얘기예요. 매수로. 그럼 뭐죠? 당분간 이쪽으로 수익률 극대화하고요. 그냥 실적이 나오고 분위기 좋은 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강세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 차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의약품 업종 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직전 고점에 거의 달 듯 말 듯 할 정도로 지금 1200포인트 떴는데 지금 한 9600포인트 정도니까 아직도 대형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유한양행, 녹십자, 종군당, 한미약품, 그죠?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 또 코스닥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로메드 이런 종목들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죠? 동아 ST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죠? 주도 업종의 주도주라는 얘기예요. 빠지면 하나가 또 올라가고 한 종목이 빠지면 또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되듯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일봉 차트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버팀목만 역할을 한다 그랬죠. 지금 옆으로 114만 원에서 100만 8천 원, 108만 원 그리고 120만 원 사이에서 옆으로 횡보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역시나 직전 저점 부분 깨지 않고 13만 원 정도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거북이처럼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그렇게 크게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환율 영향 좀 받으면서 매출액은 비슷하게 나왔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SK 하이닉스 최근에 계속 누워있죠?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내려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에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점 라인 따진다 그러면은 24,000원대 올라온다 그러면은 한 3만 1,000원대, 3만 원대 부근에서 옆으로 횡보한다. 지금 현재 주가는 28,000원. 그냥 아직까지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주도주라든지 강한 종목으로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 거다. 이런 종목을 어떻게 되죠?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상에서 딱 자대고 거놓고서 이 범위 안에서 박스권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자,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랑 비슷합니다. 보죠? 고점, 저점,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여기 올라오면 빠지고 저기 올라가면 또 빠지고 내려오면 올려치고 그러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면서 고점도 낮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추세 패턴의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을 방어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방어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그런 모멘텀 붙으면서 올라갔죠. 보면 어떻죠? 직전 고점에 위치 따고 오면 내려치죠. 올랐다가 내려쳤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종목에 최근에 패턴이 있습니다. 박스권이냐 상승 추세냐 아니면 하락 추세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규칙적인 그런 매매를 병행하시면은 투자 개념도 있지만은 단기 매매도 병행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최근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여기서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비중 축소하면 됩니다. 절반이 돼도. 이 고점 부근에서 33,000원대 돌파가 안 되면은 절반 정리하고 절반만 보유하고 있다가 뭐 다시 이 종목 내려왔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그런 전략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장 막판에 6%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구정이잖아요. 구정. 연휴 앞뒤로 해가지고 아마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중국에서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락하는 구간에서 최고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거나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게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데 한번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직전 저점의 위치에서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이면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올라갈 만한 힘을 축적해야 되는데 아직 외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외바닥 아니면 쓰리바닥 정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지수도 저점 깨고 내려갔지만은 여기서 더 이상 급락을 맞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중국 시장과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지수 일봉 차트 뭐 역시나 직전 저점의 위치에서 외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 쓰리바닥 만들기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박스권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약간 지수의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급락 시장이 아닙니다. 급락 시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급등하는 종목도 있다. 그런 종목들만 선택해서 공략하시면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김동희 전문가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예,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실전적으로 지금 뭘 신경을 쓰시면서 매매하면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균형점이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한 2주 정도 동안은 시장 좀 조심하시자라는 의견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마켓5나 제가 출연하는 다른 코너에서 지난주 목요일 마켓5부터는 오히려 미국 급락 시점부터는 이제는 사야 된다.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했던 구간에서 나왔던 내용이 위안화 변동성, WTI 30달러 이탈, 그리고 또 홍콩 달러까지 변동성이 생겼던 내용인데, 우리 시장 1800대까지 갔고요. S&P도 1800선까지 갔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급락이 나왔는데, 거기서 새로운 악재가 안 나왔어요. 새로운 악재. 오히려 위안화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무마가 됐고요. 중국 당국이 워낙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역내 거래권까지 줘버리면서, 역내외 스프레드 거래를 투기 세력들이 더 강하게 하기 어렵게 오히려 방어를 해버렸고, 유가도 30불 이탈이 됐을 때 변동성이 겁났던 거지 30불 때 깨고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몇 번을 해버리면서 이 시장에서 오히려 소화가 된 거예요. 유가가 낮은 구간에 유지가 되면 외국인들 사우디계 매도 물량 계속 나옵니다. 수급이 좋아지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 지수가 2000에서 1800대까지 내려왔을 때 새로운 블랙스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지수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0대에서 1900 내려가고 이렇게 질질질 흘러내려가면 괜찮다 하다가 맞아버리면 쫙 급락, 단시간에 한 5일 정도 동안 급락 나와버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잡아내면은 이걸 맞은 사람이랑 피한 사람이랑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한 6개월 정도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블랙스완이 없이 겁만 확 주고 어느 정도 일단 균형점을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새로운 블랙스완이 튀어나오면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도리 없는 부분이고 그때라도 도망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블랙스완이 없었다. 즉 일어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2011년도 신용등급 강등 조치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는 여러분, 하나의 새로운 시장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재료가 확대 생산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블랙스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위치에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채무 불이행 얘기가 나오면은 그건 블랙스완이 아니었어요. 그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정점을 빡 찍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매수였는데, 그런 현재 상황에서 뭔가 조금 뭔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의 어떤 강력한 악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 정도 변동성 나왔으면 일단 한번 잡아주는 자리는 왔어요. 근데 오해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상황 판단을 좀 미스하실 수 있는데, 저점을 잡았다라는 거지 위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있다. 박스 이 하단에서 시장을 잡아줬다라는 얘기지 상단 치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박스 하단에서의 균형점을 잡아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제가 이 야인시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고, 시황 왜 보냐, 매 나와가지고 뭐 글로벌 시황 지수 뭐 중국 홍콩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투자 환경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시황을 보는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완전히 위로 터지는 시장이냐, 혹은 아래쪽으로 크게 밀리는 시장이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저는 봐요. 그 둘만 아니면 그냥 종목별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로 터지는 시장은 왜 신경을 쓰냐면, 쓸데없는 주식 가지고 절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터지는 시장이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5%, 10%도 소외주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위쪽으로 터지는 시장이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주식이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왜? 주식은 결코 1년 내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펼쳐질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공격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가장 공격적인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오히려 강세장이냐를 확인하는 거고, 하락장은 뭐예요? 하락장은 정말 좋은 주식도 못 갑니다. 삐끗하면은 같이 다 빠집니다. 그때는 뭐 돌이 없어요. 현금으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위험이 확대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구간이었어요. 이번에 1900 떨어지고 연초에 1월 효과 속임수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30불 유가까지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오케이, 새로운 악재는 없네, 그러면 밑에서 매수, 1800대 초중반 매수. 그건 돼요. 그건 되는데 여전히 종목이에요. 시장이 막 수익률을 크게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설 앞두고 박스 조정 구간인데 연휴 앞두고 좋은 경우 잘 없습니다.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단기 매매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 관리 계속 하세요. 왜냐, 제가 현금 관리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저점 매수했죠. 수익 좀 들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수익 한 5%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6, 7%, 7, 8% 가면 전 챙겨버릴 거예요. 뭐 욕심 얼마나 낼 거야. 뭐 굳이 주식 다 가져갈 필요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 앞서 말씀드린 균형점이 밑에서 나온 거지, 위쪽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수급이 잡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이. 요런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 시장이, 자, 몇 가지 이제 장세 전반의 흐름들 쭉 보죠. S&P 미국 지수가 좀 후덜덜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균형점이 여기서 잡혔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히려 깼죠. 저는 깨길 바랬어요. 왜냐면 이거 깨야지 균형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무너지면 어설프게 여기서 오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 계단 하락 또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균형점 잡아버렸고, 오히려 이 저점이 깨지면서 균형점 잡혔다. 그리고 새로운 악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개 숙인 상태에서의 반등 구간입니다. 고개 숙인 상태에서의 반등 구간. 고개 든 상태에서 위로 밀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자, 홍콩. 오늘 마감 하락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는 중국 상해는 2800을 깬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상해는 2800을 한번 깨야 된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저점은 잡힐 거예요. 저점은 오히려 매물 하루 이틀 쏟아져 버리고 반대 매물 마지막 포인트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쏟아버리면 오히려 상해 시장은 조금
가볍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놀림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왔기 때문에 그거 뒤늦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홍콩 여기까지 왔죠. 지킬 자리들 왔어요. 여기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요 구간이 오히려 좀 두려웠던 거지. 이걸 다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 별로 겁낼 필요 없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고. 자, 상해도 이 자리예요. 여기 요 포인트 한 2700선 이탈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질 여진이 있는데 이 자리는 뭐 오히려 상해를 직접 공략을 한다라고 보더라도 여기는 매수예요. 여기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영역에 가까워요. 단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가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거고. 자,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막 헷갈려 하시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왜? 케이스가 너무 많고 뭐 주변 여건들 뒤숭숭한 것들 아직까지 많잖아요. 보세요. 뭐 할 건지 결정하세요. 포스코 지금 뭐 굴욕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달 동안 포스코만 가지고 계셨으면 사실 지금 별로 데미지 없어요. 다시 또 매수가 왔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주식이에요. 그런데 추세는 안 좋죠. 업황 안 좋아요. 경기 안 좋기 때문에 빨리 못 올라와요. 근데 이런 주식을 편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밀고 가세요. 그냥 밀고 가시면 돼요. 반대로 호텔신라 같은 낙폭주 노리는 분들 있죠. 업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시내 면세점 등등 악재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기술 반등 노리세요. 기술 반등 노릴만 합니다. 근데 기술 반등 노리고 그것만큼만 하세요. 그 기술 반등만큼만. 그리고 이쪽에 동아 ST 같은 제약주 그림 엄청 좋아요. 지금 시장 무시하고 그냥 달리세요. 이거는 제가 싸움을 하실 거면 지금은 최전방에서 하시라 그랬죠. 단 최전방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디가 무너지면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이런 종목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CJCGV 같은 거 사상 최고가예요. 시장 무시하세요. 중국에서 직원들 계속 뽑을 정도로 좋아요. 그럼 그냥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트레이딩, 추세, 밸류에이션, 단기 낙폭과대 다 있어요. 다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장을 보면은 이 하나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에코프로입니다. 저 좋았던 그림 여기서 박살나버리죠. 이걸 손절가를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정도를 볼 수 있는 분들만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은. 왜? 이거 손절 못한 분들 여기서 다 물린 거예요. 위에서 거래 터졌죠? 2번 터졌죠? 돌아오는데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13,700원, 13,800원에 컷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약주 달리시고 가는 거 가시고,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같이 편안한 거 하시거나 호텔신라 같이 단기 낙폭 반등 노리는 거 들어가서 5% 10% 먹고 빠지고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 지나서 시장 보자 이렇게 가시는 게 지금은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종목 상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